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통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중에 확률 파트가 끝이 났고요. 확률 파트에는 경우의 수하고 실제 확률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통계를 배울 텐데, 통계는 크게 확률 분포와 통계적 추정으로 나눠지고요. 그 중에서 처음에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울 때 먼저 확률 분포가 뭔지, 그리고 확률 분포는 크게 어떻게 분류되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을 통해서 살짝 필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용어는 천천히 익히더라도 개념을 먼저 잘 분류를 하고 시작할게요. 나중에 돌아와서 또 보세요. 자, 우리가 크게 이산 확률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변수라는 게 있고요.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확률 변수가 뭐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차츰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이때 연속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셔야 하는 말 그대로 연속이다. 그래서 continuous하다 이라는 의미고요. 이때 한자도 다 이어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continuous하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continuous하다. 이사는 이제 여러분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이제 둘 다 약간 떠나 있다, 흩어 있다 이런 의미고요. 이자는 떠나리, 보통 우리가 리라고 많이 하죠. 뭐 방리되었다, 떨어져 나갔다, 이탈했다 할 때 이런 이자를 쓰고, 사는 우리가 흩어져 있다, 뭐 분산되어 있다, 산포되어 있다, 뭐 이렇게 산자를 많이 쓰죠. 뭐 우리가 탄산총 할 때도 흩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이지 않은 discrete하다. 우리가 이게 별개의, 분리된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 단어죠. 이건 적지 마시고, 참고로 이제 많이들 헷갈려하는 discrete는 이건 신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좀 다른 의미죠. 어쨌든 차이를 보시면 어떤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 확률 변수가 연속적이면 연속 확률 변수이고요. 딱딱딱 끊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산 확률 변수는 아무래도 우리가 카운터블 할 것이고요. 여기는 언카운터블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 파생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라도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나타내지는 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차츰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 확률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는 확률 분포표를 활용하게 되고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표가 나오지 않고 여기서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표가 그려지고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룰 개념은 이항 분포가
예가 이제 좀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정규 분포가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에서 일단 이렇게 큰 두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첫 시간에 배울 것은 이제 전반적인 용어 정리를 하면서 처음엔 이산 확률 분포, 셀 수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 끝나면 다음에 연속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고, 일단 이게 머릿속에 큰 그림으로 두 줄기가 있구나, 그리고 두 줄기가 어떤 변수가 있고 어떤 함수가 있고 표 또는 그래프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항 분포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웠던, 바로 직전에 배웠죠. 직전에 배웠던 독립 실행의 확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외계어처럼 생긴 친구들을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모든 공부는 터미놀로지,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가 뭐고, 확률 질량함수, 방금 앞에서 말했던 이런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에 앞서 이제 확률 변수가 무엇이냐라는 걸 이해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는 항상 기존의 스키마를 하죠. 기존에 나한테 있었던 지식에다가 링크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인 이 확률 변수, 확률 분포 등을 어디에 우리가 링크 시킬 거냐면, 함수를 배웠죠. 함수는 x가 들어가면 어떠한 대응 관계를 갖는 y가 튀어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x가 y로 대응되는 함수로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 x를 우린 독립 변수라고 했고, 이 y를 종속 변수라고 했습니다. 독립 변수에 따라 대응 관계를 갖는 종속 변수가 생기는 게 함수였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변수, 함수에서 어떤 변수가 있고요. 그 변수가 대응 관계를 갖죠. 대응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함수 값이었고, 이런 함수 값들을 우리가 표현한 게 바로 함수였죠. 함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순서쌍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란 것은 함수랑 비교를 해서 생각했을 때 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하고 정의역 x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시행을 할 때, 우리 이제 시행은 아시죠? 표본 공간에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이 된다. 그때 이것을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확률 변수는 x, y, g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떠한 표본 공간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에 1, 2, 3, 4, 5, 6이 있죠. 그래서 이 1, 2, 3, 4, 5, 6에 대응될 수 있는 게 바로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얘는 정의역과 같은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정의역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정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그냥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이제 확률 분포는 무엇이냐? 확률 분포는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자, 확률 변수가 x예요. 그래서 이 x는 우리가 표본 공간에서 나타나지는 그런 원소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어떠한 확률 값이 있겠죠. 이 대응 관계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관계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대응 관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는 뭐가 들어가면 그 대응 관계를 갖고 함수 값을 갖죠. 여기서는 어떤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를 갖는다. 다시 말하자면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 값을 갖겠죠. 이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우리가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겠죠. 얘네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을 갖게 되는 그러한 정의역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모두 어디를 향하나요? 주사위는 6분의 1을 향해 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지만 이렇게 어떠한 확률을 갖게 되죠.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확률을 갖게 되는데 이때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이 분포에 있죠. 어떻게 해요? 1은 6분의 1에 2는 6분의 1에 지금은 더 확률이 똑같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순서쌍이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확률 분포라는 것은 확률들이 어떻게 대응되는가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시는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질 수 있는 모든 표본 공간은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총 4개죠.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확률 변수이고 이때의 확률 변수들이 어떠한 대응되는 값을 갖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온 횟수겠지만 얘를 확률로 표현을 하면 지금 보시면 자 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한다는 거예요. 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 친구가 나올 확률 2분의 1 이 친구가 나올 확률 4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네, 좀 어폐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올 확률도 다 4분의 1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얘네 둘을 하나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x의 값은 여기서는 세로 정의를 했겠네요. 그래서 x의 값을 여기서는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x번 나온다 라고 정의를 했네요. 그러면 이때는 1이 되겠죠. 앞면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앞면이 하나도 없고 앞면이 한 개고 앞면이 두 개이고 이렇게 표본 공간에 나타나 있는 원소들을 내가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금 표현을 했고 이때 각각의 대응되는 이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확률 변수 x는 우리가 앞에 사건이라고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 그래서 이 변수를 하나 둘씩 우리가 표현을 해가면서 대응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한다. 좀 잘 안 와닿을 수는 있긴 한데 원래 여기가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가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에서 다 정의를 하게 돼요. 여기서 뭘 확률 변수 x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문제 살짝 보고 오시면 자,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무엇을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주머니에서 임의의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공간이 있겠죠. 그 표본 공간을 검은 공의 개수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은 공이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각각 0, 1, 2를 확률 변수 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또 확률이 있겠죠. 대응되는 확률이 있을 텐데 이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뭔가 순서쌍처럼 대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문제에서 주는 것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개념을 지금 익힐 때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률 변수가 무엇이고 그리고 확률 분포가 뭐다. 이것을 함수에 빗대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확률 변수는 이제 대문자로 써주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 확률 변수는 무엇이냐? 자, 이산은 방금 좀 전에 여기서 공부했던 것처럼 바로 discrete, countable 애들이 흩어져 있어. 그러한 확률 변수들을 말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연수 같이 일일이 셀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 같이 일일이 셀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셀 수 없고 uncountable한 경우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나중에 배울 텐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시간 같은 게 있겠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몇 초다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센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어떤 값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속해서 극한에서 배웠던 것들 생각하면요, 가령 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165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게, 사실 165점 얼마 계속 소수점이 가죠. 그래서 딱딱딱 끊어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다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분명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수, 명수 이런 것들, 개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딱딱 끊어져 있는 이산 변수이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한다. 잘 구별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산 확률 변수가 있어요. 자연수와 같이 일일이 셀 수 있는 그런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사실은 말 그대로 변수니까 그 x값이 1일 때, x값이 2일 때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얘네가 각각 대응되는 확률 분포가 있겠죠. 분포가 있을 겁니다. 이 분포들을 한 번에 표현하는 어떠한 규칙성을 한 번에 표현하는 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명칭 자체를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무엇이냐 했을 때, 얘는 대응 관계를, 확률 변수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함수죠. 그러니까 대응 관계를 나타냈다 하는 것은 여기에 정의역에는 당연히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가 있을 테고, 대응되는 함수 값에는 바로 그때 확률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응되는 함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x는 이산 확률 변수죠. 이산 확률 변수니까 우리가 카운터블 하고요. 셀 수 있는데 그 셀 수 있는 값이 여기 i를 보시면 1, 2, 3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px가 1일 때, i가 1일 때, 그럼 x1 첫 번째 이산 확률 이산 확률 변수의 첫 번째를 집어 넣었을 때의 확률을 우리가 대응되는 확률 분포를 갖게 되는데, 이때 이 모든 녀석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표현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추상적이더라도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표로 나타내면 그걸 우리는 바로 확률 분포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률 분포 표가 따로 나와 있진 않네요. 그래서 확률 분포 표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표는 이 함수의 대응 관계를 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두 번째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이런 식으로 다 표로 나타내 주는 거죠. 마치 여기가 정의역, 여기가 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그래프로도 물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표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두 사이를 두 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확률 변수 x는 1이 나오는 횟수이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이죠.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변수 x가 바로 0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겠죠. 최대 2까지 가능하겠죠. 2까지 가능할 것이고 늘 각각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확률을 px는 0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우리가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두 번 다 1이 나오지 않은 확률이니까 이 확률을 구해주면요, 우리가 2시 0번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0번 1의 아닌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5, 이게 2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구했을 때 이러한 대응 관계들이 다 있겠습니다. 얘는 누구랑 대응되겠어요? px는 1과 대응되겠고 이 친구는 px는 2하고 대응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하죠.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리고 얘를 함수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는 한 번에 얘를 함수적으로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x라고 표현했고 0, 1, 2 그러면 이 확률 질량 함수의 대응 관계가 다 나타나지겠죠. 이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다 나타낼 수 있고, 그때의 식 자체는 이렇게 되니까 이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확률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표를 그려보면 이게 확률 분포 표라는 거죠. 그래서 x가 0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2일 수 있죠. 그리고 그때 p 당연히 x는 x1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이 확률 분포 표에 들어가는 값이 있겠죠. x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x 표현했으니까 x가 0일 때는 얼마죠? 1일 때는 얼마죠? 2일 때는 얼마죠? 이 각각의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36분의 25겠죠. 그래서 확률 분포에 36분의 25가 들어가고 1일 때 구해볼까요? 2C1이 6분의 1 하나, 그 다음에 6분의 5 나머지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 했을 때 얘는 2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될 테니까 이때는 36분의 10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두 번 다 나오는 경우에는 2C 2고요. 6분의 1이 두 번. 그러니까 여기는 3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확률의 특징은 그 확률을 다 합쳤을 때 합이 당연히 1이 돼야 되니까 맞게 계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예시를 여러분 빈 종이에다가 공책에다가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지금 총 3가지가 나올 것이고 0, 1, 2 얘네들을 가지고 확률 분포를 구해보면 확률 질량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확률 분포 표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를 확률 질량 함수를 통해서 나타내고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 표를 그리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항 분포다. 방금 한 것도 사실 이항 분포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 가지고 구한 것들이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앞에서 간단하게 봤던 것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야겠죠. 두 번째로 확률의 총합은 1이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하면 그 확률 변수에 대한 대응되는 확률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렇게 나타나면 1일 때랑 2일 때를 그냥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개념책 문제 풀어보시고 다 푸시면 재생을 눌러주세요. 자, 키워드 이산 확률 변수죠. 디스크레이트 된 거, 흩어져 있는 거, 분리되어 있는 거, 카운터블한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수 셀 수 있죠. 횟수 셀 수 있죠. 건전제 수명, 시간 같은 거는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맞힌 문제수 셀 수 있죠. 자,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죠, 횟수. 두 번 던졌으니까 0번, 1번, 2번. 얘가 확률 변수 x다. 0, 1, 2고 각 값이 가질 확률을 구하세요. 확률 분포를 구하라는 소리죠, 대응 관계를. 그래서 px 0일 때의 값 구하고 px 1일 때의 값을 구하고 px 2일 때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수는 우리가 2, 3, 5기 때문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이제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나와야 되니까요. 2C 0, 2분의 1의 0승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독립시행의 확률 강의를 다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이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여기 2C 1이고 2분의 1, 2분의 1 해주면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1이 나오겠죠. 확률 분포표를 그려라. 여기 x고 여기가 여기가 0, 1, 2가 되고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그래서 합치면 1이 나오죠. 잘 구했다. 확률 분포 표까지 잘 표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확률 질량 함수 px는 2cx 2분의 1의 x 2분의 1의 2-x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x는 0, 1, 2 이게 확률 질량 함수죠. 그래서 여기를 가볍게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거 쉽게 배우려면 또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꼼꼼하게 설명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려울 거 알면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다 모든 키워드별로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하고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표를 그릴 수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3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며 오른쪽과 같을 때. 자, 이 문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 합계를 이용하라 이거죠. 더해서 얘네를 다 더해서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8분의 2, 8분의 2니까 이 친구는 8분의 1이다. 이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자, x1 또는 x3 그러면 이때와 이때를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2분의 1이고 2 이상이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 8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하면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였겠구나.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지금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했구나. 선생님의 이런 워딩이 여러분한테 어렵지 않게 들려야 합니다. 자, 지금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표현을 해냈네요. 그랬을 때 이제 k 값 구해줘라고 하겠죠. 어렵진 않죠. 왜 어떻게 하면 돼요? 실제로 확률 변수를 다 구해주면 됩니다. 또는 확률 분포 표를 그리면 되겠죠. 자, 먼저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값을 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걸 다 구할 수 있어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러면 각각 그 값을 구해보고 다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각각 다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k 플러스 5분의 1, k, 여기는 k 플러스 20분의 1, k 플러스 20분의 2. 이 친구 다 더해주면 이 확률 변수의 총합은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 확률 분포들, 이 확률들의 총합은 얼마여야 된다? 그렇죠. 1이어야 되죠.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이다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얘는 5k가 되고 더하기 20분의 1, 2, 3, 4 다 더해주니까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k가 20분의 10이 돼야 이게 1이 되고, 그럼 k는 10분의 1이 돼야겠죠. 그래야 5k가 2분의 1이 되니까요. k 값은 10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1부터 3일 때를 그냥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해준 값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분의 3, 3k죠. 그 다음에 20분의 6, 그러니까 10분의 3, 5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지면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다를 이용을 하여서 k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문제 등을 풀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런 건 장난 같은 표현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줘야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x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값은 px가 0일 때 더하기 px가 1일 때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다. 다 비슷한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부분분수가 살짝 섞여 있다 뿐이죠. 부분분수 문제는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분수 문제. 자, 이산 확률 변수의 이제 확률. 앞에서 했던 거의 반복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를 이제 구하시고 표로 나타나시고 검은공 한 개 나올 확률을 구해라. 다 이렇게 생긴 문제인데 대부분 앞에서 했던 논리와 같아요. 검은 공 2개, 흰 공 4개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검은 공, 아까 했던 얘기네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이제 x는 0부터 3까지겠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 지금 6개 중에 일단 px는 x 6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6개 중에 3개를 꺼내는데 그 중에 검은 공이 몇 개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함수로 바로 표현을 해보자면, 표현한 게 어렵다면 예를 들어 x는 1일 때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x는 1일 때 어떻게 돼요? 일단 6개의 공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그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것은 검은 공이죠. 그럼 검은 공 1개죠. 그래서 검은 공 4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검은 공 2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것이고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줘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땀 한 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봐라 했어요. 그때 이걸 일반화해서 세주면 6개 중에 3개 뽑는 건 당연하죠. 모든 게 동일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x개만큼 뽑아줘요. 그럼 검은 공을. 그럼 2개 중에서 x개만큼 뽑아주고 4개인 흰 공에서는 나머지를 뽑아줘야겠죠. 그게 3-x가 되겠습니다. 총 3개니까 보시면 이게 x고 이게 3-x죠. x고 3-x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x는
스몰 x는 0, 1, 2, 3개까지는 구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줘야겠습니다. 왜 3개는 불가능? 검은 공이 최대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럼 얘를 이제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 다 구해버릴까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20분의 2 곱하기 6이죠. 5분의 3이고, px가 0일 때는요, 자 6c 3에 2c 0에 4c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20분의 4가 되니까 5분의 1이다. px는 2 구해보시면 6c 3 그대로고, 자 2c 2죠. 그 다음 4c 0이니까 이 값은 20분의 4c 1이죠. 죄송합니다. 20분의 4 똑같죠.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주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p x 0일 때는 5분의 1, 1일 때 5분의 3, 2일 때 5분의 1, 그래서 합은 1. 잘 구했네요. 이게 확률 분포표를 구한 것이다. 자, 검은 공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이니까 1개 나올 거랑 0개 나올 걸 더해줘서 5분의 4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있는 것들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배웠고,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가 무엇인지 배웠고, 확률 분포표가 뭔지 배운 이 첫 번째 라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만났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한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데까지가 첫 번째 수업의 목표였고요. 조금 끊어서 여러 강의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보, 기대값과 표준 편차 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고요. 네, 그렇게 한번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